유튜브 시청자가 주목한 최고의 시리즈 한국벤처투자 명품 콘텐츠 21세기 크빅판 셜록의 등장. 크빅 셜록. 무슨 일이든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게. 100번의 투자 시도 중 한 번이라도 유치에 성공했다면 99번의 경험이 뒷받침된 결과일 테니. 투자자의 마음, 주관적, 계약서 유의사항.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딱 보면 모르나? 공부 중이네 이 친구야. 천하의 셜록이 공부를? 이미 스타트업 생태계를 줄줄 깨고 있는 당신이 아니었나? 나라고 노력 없이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아?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만큼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투자 유치의 A부터 Z까지 통으로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 지금은 뭘 공부하고 있는 건데? 투자 계약서. 투자에 있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게 이 투자 계약서 내용이야. 마침 투자 계약서와 관련된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사건 한번 맡아볼래? 오, 나이스 타이밍. 어디 한번 읽어봐. 크빅 셜록. 저는 대학교 때 창업 멤버들을 만나 사회에 나오자마자 창업을 한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갓 사회에 나온 저에게 닥친 현실은 알아야 할 것도 공부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엔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자금 조달 방식은 뭐고 별도 조항은 또 뭔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투자 유치의 기본인 계약서를 꿰고 있어야 투자자 앞에서 실수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크빅 셜록, 도대체 투자 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전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투자 계약서를 처음 보는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 이번 의뢰인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야. 법적 조항도 많이 나올 텐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선 꽤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 셜록. 우리가 이번 사건도 깔끔하게 해결해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자고? 우리? 왓슨, 말은 바로 해야지. 이 크빅 셜록이 해결하는 사건이지. 우리는 무슨 우리야? 6번째 사건을 해결하면서 나도 스타트업 반 전문가가 됐다고. 인정할 수 없어. 먼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알아볼 테니 따라오기나 해. 셜록, 돈은 어떻게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금 조달 방식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까 반 전문가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네 발언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건 물론이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따라서 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군. 그러면 자금 조달 방식엔 어떤 것들이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투자자로부터의 주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다른 유형으로는 주식 연계형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지. 온통 처음 듣는 말뿐이네. 의뢰인이 왜 어렵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는구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겠어? 주식 연계형 사채 투자 방식은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야.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든. 이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군. 셜록, 뭐라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나? 반 전문가 어디 가셨나? 앞으로는 보조나 잘하면서 내 설명 귀담아 들으라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보통주 방식과 주식에 특별한 옵션이 있는 종류주 방식이 있어. 보통 종류주 방식을 많이 택하지. 주식 연계형 사채에는 전환사채나 신주부 인수권부 사채가 있지.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 보통주는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외에 상환 의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주식을 의미해.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이 보통주인 건가? 그렇지. 종류주는 우선주를 비롯해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재산 분배, 상환 및 전환, 의결권 행사 등 별도의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총칭하는 말이야.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어떻게 다른 건가? 전환사채는 주식과 연계된 채권 형태로 일반 채권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가한 채권이야.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채권 상환을 요청하고 기업의 성과가 성공적일 경우엔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럼 기업 입장에선 아무런 장점이 없는 자금 조달 방법 아닌가? 그렇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이런 이점을 주는 대신 시중 채권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 윈윈해야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 자금 조달 방식을 알았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금 조달로 인해서 회사 또는 개인 창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투자 계약서에는 단순히 주식 인수의 조건 영적만 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무 관련 내용들도 담거든. 계약서에 담길
바뀔 내용이라면 분명히 해두는 게 맞지.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 창업자가 이번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지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보통주 같은 경우엔 처음 투자받을 때 지분율이 확정되는 반면 특별한 옵션이 있는 종류주 방식이나 주식 연계형 사채 같은 경우는 지분율 변동을 수반하거든. 지분율의 변동폭을 예측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지. 그럼 마지막 주의사항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이런 조항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구만. 역시 크빅 셜록. 아직 감탄하긴 이르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 구조에 대해 한번 살펴보지. 이게 다 몇 장이야? 투자 계약서 보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리겠어. 보면 다 알긴 하나? SPA, SHA, 셜록, 반 전문가는 취소하겠네. 내가 의뢰인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설명 부탁해.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와 기업 간에 체결하는 주식인수 계약서 SPA와 주주가 될 투자자와 이미 주주인 창업자 대표 간에 체결하는 주주 간 합의서 SH로 나눌 수 있어. 국내에서는 관례상 하나의 계약서로 합쳐져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긴 해. 둘로 나눌 때랑 하나로 합쳐서 계약할 때 뭐 다른 게 있나? 둘로 나누면 주주 간 합의 사항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투자를 거치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의 조정 사항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 명확하게 주주 간 합의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 두 가지를 합쳐서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데? 단일 투자 라운드만 봤을 땐 투자자와 회사 그리고 창업자 사이에 어떤 의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하나의 계약서로 합치는 게 오히려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투자 유치의 여러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 주주 간 합의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쓰는 게 더 좋겠구만. 역시 왓슨. 그래도 배우면 입력이 되는 친구야. 이제 계약서에 담긴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볼까? 먼저 기업이 잘 성장했을 경우인 IPO나 M&A와 관련된 사항들이 계약서에 담기게 되는데 IP 뭐?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를 IPO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의무 조항을 담아. M&A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투자했는데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투자자 본인의 주식도 같이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 이 두 가지 경우는 기업이 잘 성장해서 투자자가 매끄럽게 회수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란 말이지? 그럼 회사가 잘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를 위한 회수 조항도 있겠네? 당연하지. 스타트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투자자도 마음 놓고 투자만 할 순 없는 노릇이지. 그 첫 번째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 주식 매수 청구권은 또 뭐야? 일반적으로 투자 계약서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중 하나인데 계약을 위반했을 시 발행되는 주식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수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꽤 큰 조항일 듯 싶은데? 다음은 어떤 조항이 있는데? 앞서 말한 종류주 옵션 중 대표적인 게 상환 청구권이야.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엔 애초에 주식이 발행될 경우부터 회사가 상환 이익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상환 이익은 또 뭐야? 상환 이익은 법률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야. 상환 이익이 있으면 상환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할 것이 예정된 주식이 바로 상환 주식이지. 그렇다고 투자자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야. 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법률적 제한을 걸고 있거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담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해줄 내용은 없나? 자넨 스타트업 쪽보단 투자자 역할이 잘 어울리는군. 자네 말이 맞아. 계약 위반에 대해선 위약 벌이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게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라고. 이런 투자금 회수 조항은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겠지? 혹시 어느 정도 조율해볼 여지는 있는 건가? 이 내용 자체를 투자계약서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개별적인 내용별로 어느 정도 기업과 투자자의 협의 가능한 영역들도 있으니 의뢰인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네가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의뢰인도 분명히 투자계약서 체결을 완벽하게 해냈을 거야. 아직 계약서 관련해서 더 해줄 말이 있다고. 자네가 괜히 공부를 한 게 아니구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사건을 다루니 의뢰가 끊이지 않는 거야. 전체적인 투자 계약서의 편제. 그러니까 계약서 구조에 관해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 혼합형을 전제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자고.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이야. 이번 회차에 우리가 액면가 얼마짜리 회사인데 발행가 얼마로 하고 그 다음 자금 조달을 얼마를 한다. 그리고 납입일은 언제다. 이런 기본적인 신주의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이 1장이 될 거야. 두 번째 장에는 종류 주식의 내용이 들어가. 각각 종류주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 우선주라고 한다면 의결권에 관한 내용, 이익배당 우선권에 관한 내용 등 주식의 특별한 내용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게 제2장 종류 주식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 세 번째는 의무에 관한 조항들인 건가? 그렇지. 거래 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데 벤처금융 투자계약서이기 때문에 투자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조항들을 모아놓게 돼. 이 조항들은 협의가 가능한 거지? 맞아. 협의를 통해 내용을 기재하면 되니 의뢰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내가 해준 얘기 명심하라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주주 간 합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 완결 후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함께 주주로서 주식의 처분에 관한 약속을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오, 왓슨! 바로 그거야. 투자자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거고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투자자도 같이 처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재하게 돼. 앞서 했던 이야기를 미뤄 짐작해보면 마지막 5번째 장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일 것 같군. 왓슨 자네 추리가 맞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들이 5장의 내용으로 편제가 되지. 또 계약 일반 사항으로서 중거법 및 관할 또는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것, 그리고 이 계약서의 지위에 관한, 양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별도의 장으로 계약 일반 사항으로서 편제가 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혼합형 계약서라는 걸 명심해야겠어.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는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지. 이게 기본이라니.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더 남아있다는 거야? 왓슨, 내가 뭐라고 했어?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크빅세계 명탐정인 나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럼 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해보겠네. 사회초년생 의뢰인, 내가 오늘 말한 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알면 알수록 이득이니 나처럼 노력해보라고.